우리 암 환자분들이 고지혈증 약 많이 복용하고 계시죠? 우리 고지혈증 약을 복용하고 계신 분들을 보면은 이 혈액순환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잘 안 돼서 암 치료에도 영향을 주고 암을 일으키는 데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건데, 그런데 여기에 이 콜레스테롤 이 부분에 관한 오해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시간에 그걸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 우리가 콜레스테롤은 무조건 나쁜가? 정말 그럴까요? 근데 우리가 콜레스테롤은 무조건 떨치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의사분들도 또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꼭 그렇지는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콜레스테롤을 무조건 나쁘다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 콜레스테롤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고밀도 콜레스테롤이 있고 하나는 저밀도 콜레스테롤이 있어요. 그런데 대개 이 저밀도 콜레스테롤이 많이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무조건 콜레스테롤이 높으면 안 된다, 이런 말을 하는데, 우리 이 콜레스테롤이 하는 역할을 먼저 한번 볼게요. 콜레스테롤은 호르몬을 만드는 재료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또 세포막을 구성하는 물질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쓸개즙을 만드는데도 이 콜레스테롤이 영향을 줘요. 그러면 저밀도, 우리가 방금 이야기했듯이 저밀도 콜레스테롤이 높아졌을 때 안 좋다. 그러면 저밀도 콜레스테롤이 정말 안 좋은가? 우리가 저밀도 콜레스테롤의 역할이라는 건 뭐냐면요, 우리 간에서 세포로 가는 콜레스테롤이 저밀도입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이런 이 세포, 다른 장기에 있는 세포에서 간으로 이렇게 콜레스테롤을 운반하는 이런 것을 우리가 고밀도 콜레스테롤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밀도는 우리가 오히려 산화가 잘 되고 또 나쁜 물질을 운반할 수 있다 해서 무조건 나쁘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여기에는 잘못된 오해가 있는 게 뭐냐면, 저밀도 콜레스테롤이 호르몬을 만듭니다. 호르몬을 만드는 것은 저밀도 콜레스테롤을 가지고 만들어요. 그래서 이걸 무조건 고지혈증 약을 써가지고 막 떨쳐버리면 콜레스테롤을 못 만듭니다. 그럼 세포도 약해질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또 어떤 문제가 생겨, 호르몬을 못 만들기 때문에 우리 호르몬 불균형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떨치는 것은 좋지 않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어느 정도 유지를 하는 게 좋겠느냐? 보통 우리가 이 기준을 200으로 기준을 삼아요. 그래서 200 이상이면 무조건 콜레스테롤 약을 먹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저는 200을 기준으로 잡는 것보다는 240으로 기준을 잡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240 이하인 경우에는 굳이 약을 먹을 필요가 없다. 얼마든지 내가 운동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해서 조절을 하려고 생각을 해야지, 약을 복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240까지는 유지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그래요. 그 점을 좀 염두에 두셨으면 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떤 경우에 이제 콜레스테롤이 올라가는가?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게, 지방기를 많이 먹으면, 고기 많이 먹으면 올라간다. 우리 돼지고기 같은 거 지방 많잖아요. 이런 거 많이 먹으면 올라간다 생각하죠. 근데 실제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음식이 영향을 줄 수 있는 게 10%밖에 영향을 주지를 못한대요. 그래서 너무 그런 부분에 예민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고기 많이 먹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런 지방이나 이런 고기 많이 먹는 것은 제가 항상 강조했지만은 암에는 나쁜 영향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많이 먹는 것은 좋지는 않아요. 그럼 왜 우리가 이렇게 이제 고지방 음식을 많이 먹으면 콜레스테롤이 올라간다, 이렇게 이제 하느냐면요, 이 콜레스테롤 자체가 올라가는 것보다는
우리 고기 속에 들어있는 중성지방, 이 중성지방이 콜레스테롤을 올리는 역할을 해요. 그러면 이 고기를 먹었을 때 이 만들어지는 이 중성지방을 우리가 콜레스테롤 수치 계산에 한 5분의 1 정도를 중성지방이 역할을 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계산할 때도 이 중성지방의 5분의 1 정도를 플러스를 해서 콜레스테롤 양에 포함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콜레스테롤을 우리가 낮추는, 여러분들이 콜레스테롤 약을 많은 분들이 먹고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 콜레스테롤 약을 끊으라는 이야기를 자주 해요. 또 어떤 경우 있냐면요, 우리 혈압약 속에 콜레스테롤이 같이 고지혈증 약이 같이 함유되어 갖고 있는 그런 약들이 있어요. 그럼 우리 혈압이라는 것은 항상 혈압이 완전히 낫기는 어렵거든요. 혈압약이라는 게 뭐예요? 혈압을 떨치는 약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혈압약은 어쩔 수 없이 끌고 가야 돼요. 그런데 여기에 고지혈증 약을 이렇게 같이 있는 약들이 있어요. 복합제로 되어 있는 고혈압 약을 장기간 사용하게 되면 오히려 콜레스테롤 수치가 감소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콜레스테롤이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쓸 수밖에 없어요. 제가 그런 경우를 자주 보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혈압약을 드실 때는 이런 고지혈증 약하고 같이 있는 것보다는 단독으로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 고지혈증 약이 단순히 콜레스테롤을 떨치는 역할만 한다면 또 한 가지 괜찮을 수 있는데, 이 약 속에는 문제점이 하나 또 있어요. 우리가 대개 콜레스테롤 떨치는 약에는 스타틴 계열의 약들이 이런 게 많아요. 근데 이 스타틴 계열의 약들은 콜레스테롤을 떨치는 과정에서 우리 몸 안에서 코큐텐을 만드는 그런 기능을 떨쳐버려요. 결과적으로 콜레스테롤 떨치는 약을 이렇게 장기적으로 복용을 하다 보면 코큐텐이 떨어져서, 코큐텐은 우리 몸 안에 있는 미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를 만드는 하나의 부속이거든요. 그러면 미토콘드리아는 우리 몸 안에 있는 발전기예요. 이 발전기 기능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면 우리 근력도 떨어지고 심장 기능도 떨어지고, 그 다음에 모든 장기에 있는 이런 미토콘드리아 기능이 떨어지니까 어때요? 다 전체적으로 기능 감소가 올 수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 그래서 우리가 콜레스테롤 떨치는 약을 꼭 필요한 경우에만 먹어야 되고, 근데 어쩔 수 없는 경우에 계속 장기적으로 복용을 해야 된다 하는 경우에는 코큐텐을 보조제로 같이 좀 복용을 하시는 게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요, 그러면은 이제 콜레스테롤을 가장 이렇게 낮추는 좋은 방법은 어떤 것일까? 저는 가장 권하는 게 운동이에요. 운동을 많이 하세요. 운동을 하는 게 저밀도 콜레스테롤은 떨치고 고밀도 콜레스테롤을 높이는 영향을 해요. 그래서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운동을 통해서 조절을 하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오메가3, 오메가3를 복용을 많이 하시면은 고밀도 콜레스테롤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오메가3 복용을 권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어요. 비타민 B 계통의 니아신이라는 비타민 B3, 이 B3를 먹게 되면 콜레스테롤을 낮출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콜레스테롤을 너무 높은 것은 좋지 않죠. 여러 가지 동맥경화라든지 고지혈증으로 해서 뇌심혈관 질환에도 영향을 주고 또 암에도 나쁜 영향을 줘요. 왜냐하면 혈관들에 이런 찌꺼기가 많이 쌓여서 혈액 순환이 잘 안 돼서 산소 공급이 잘 안 되면은 암도 악화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되거든요. 우리가 암이라는 것은 산소 공급이 안 되면 안 될수록 악성암으로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그런 혈관에 혈액 순환에 장애를 주는 그런 고지혈증이 있다면 그것은 조절을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이걸 너무 과하게 해서 무리가 돼서 콜레스테롤이 너무 떨어져서는 신진대사가 떨어져 버릴 수가 있고, 또 여기에다가 약까지 먹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우리 몸에 근력도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높을 경우에 먹지만 그렇지 않고 240 이하인 경우에는 이것을 유지하는 다른 방법, 운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활용을 해서 콜레스테롤을 적절하게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콜레스테롤은 고지혈증은 정말 암에 영향을 줍니다.